토트넘이 중원 숫자 하나 빼서 측면 숫자를 늘린다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하겠다. 꽤 합리적인 판단이지만 이 경우 문제가 하나 남습니다. 바로 토트넘엔 손흥민이 있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축구보는 기자입니다. 토트넘이 번리에게 1대0 승리를 거뒀는데요. 승점 3점을 따냈다는 점에서 토트넘에게 만족스러운 결과예요. 하지만 그 내용에서 특히 전반전엔 답답함을 느꼈던 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이건 번리의 수비 방식 때문입니다. 지금 번리를 보시면 수비 시에 5-3-2 형태로 내려섰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최전방 투톱이 벤탄쿠르와 호이비 앞을 잡고 그 뒤를 중앙 미드필더 셋이 받치는 컨셉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최후방 5명이 토트넘의 3톱 플러스 윙백들을 하나씩 잡는 형태입니다. 당장 번리의 전방 5명이 모조리 중앙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센터백 라인에서 여기에 패스를 주기가 아주 어려웠어요. 하지만 토트넘이 풀어갈 방법이 없던 건 아니었는데요. 지금 벤 데이비스가 측면으로 엄청나게 벌리고 있죠. 거의 풀백처럼 벌린 데이비스에게 볼을 넘긴 다음에 얘가 직접 전진하는 식으로 풀어갈 수 있었어요. 물론 이건 반대편에 있는 산체스를 통해서도 가능한 일입니다. 번리가 중앙에 많이 투자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측면 쪽에선 공간이 난다는 소리거든요. 다만 번리 쪽도 토트넘이 이렇게 나올 걸 알고 대비책을 마련했었는데요. 이렇게 3백의 좌우측 센터백의 볼을 잡게 됐을 때 좌중미와 우중미가 달려가서 잡아주는 겁니다. 지금은 데이비스에게 볼이 가니까 우중미인 맥닐이 달려가서 잡았어요. 얘가 빠지더라도 수미가 벤탄쿠르, 좌중미가 호이비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중앙 쪽은 틀어막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간혹 5-3-2가 아니라 이렇게 5-2-3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최전방 3명이 됐으니까 토트넘 3백이 수적 우위를 갖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기본적으로 5-3-2 형태였다가 좌우측 중미가 센터백 전진을 막으러 간다는 컨셉, 이미 우리는 몇 차례 본 적이 있는데요. 지난 브라이튼전에서의 모습이에요. 이날 브라이튼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컨셉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에서 토트넘은 전방으로 거의 패스를 보내질 못했어요. 이날의 패스맵을 보시면 그 심각함이 어느 정도였는지 알 수 있는데요. 너무나도 효과적이었던 이 방식은 그 직후 상대인 브렌트포드도 똑같이 들고 나왔습니다. 이 경기에서도 결국 득점을 하지 못했어요. 번리가 이 경기들을 보지 않았을 리가 없겠죠. 이전까지 번리는 4-4-2 형태를 들고 나왔었어요. 직전 경기인 빌라전에서도 그건 마찬가지였는데요. 하지만 오늘 강등 위기에 빠진 번리가 갑작스럽게 익숙하지도 않은 5-3-2를 들고 온 이유, 저는 이날의 전술을 그대로 갖다 쓰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콘테 감독도 이런 식으로 나올 것에 대해 미리 대비를 하고 나왔는데요. 이 전술의 기본은 중앙을 틀어막는다는 것에 있어요. 어차피 중미가 저기에 있어도 뭘 만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콘테 감독은 그중 하나를 아예 센터백 라인으로 내려버렸는데요. 다만 그냥 내려가기만 해선 의미가 없겠죠. 얘가 내려가면서 대신 올라간 선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까까지 중미가 잡아주고 있던 벤 데이비스예요. 지금 호이비는 아까 데이비스가 있던 좌측 센터백 자리에 있는데요. 즉 전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우중미는 호이비가 앞으로 전진할 경우에 얘를 잡아줘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지금 자유롭게 있는 데이비스는 막으러 갈 수가 없게 되겠죠. 토트넘이 노렸던 건 결국 이거예요. 너네가 중앙을 막아? 그럼 우린 측면 숫자 늘려서 여기로 풀겠다. 호이비가 측면에 가담하면서 우중미가 2대1 상황에 빠졌고 토트넘은 자유롭게 된 데이비스를 통해서 앞으로 볼을 전개할 수가 있었습니다. 꼭 호이비가 내려갈 필요는 없었어요. 지금은 벤탄쿠르가 잡고 전진하는 중인데요. 보시면 지금 중원이 아예 뻥하고 뚫려있죠. 대신에 좌측에선 3대2로 토트넘이 하나 더 많습니다. 우중미인 맥닐 입장에서 벤탄쿠르도 데이비스도 누구 하나 대놓고 잡으러 갈 수가 없었어요. 다만 이 경우에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좌우측 톱 자원이 토트넘의 중미들 앞을 막는 역할이라면 이렇게 하나가 내려갔을 때 우측 톱이 좀 적극적으로 붙으면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중미는 본래대로 데이비스만 잘 잡고 있으면 되겠죠. 토트넘이 중원 숫자 하나 빼서 측면 숫자를 늘린다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하겠다. 꽤 합리적인 판단이지만 이 경우 문제가 하나 남습니다. 바로 토트넘엔 손흥민이 있다는 거예요. 토트넘이 아까보다 상대적으로 후방에서 볼을 잡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은 데이비스가 볼을 잡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보다 뒤를 보시면 호이비가 좌측 센터백 자리에 있죠. 아까까지 얘가 볼을 잡고 있다가 데이비스에게 볼을 넘긴 거예요. 방금까지와의 장면과 다른 점은 이번엔 호이비의 전진을 우측 톱이 막아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우중미가 데이비스의 전진을 막으러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측면 쪽은 문제가 크게 없어요. 하지만 지금 중앙 쪽 벤탄쿠르에게 공간이 엄청나게 발생했죠. 본래라면 우중미가 데이비스에게 붙어도 수미가 벤탄쿠르를 뒤에서 잡아줄 수 있어야 했는데요. 문제는 이때 손흥민이 내려왔다는 겁니다.
우중미가 데이비스를 막으러 간다면 이제 여기로 내려온 손흥민은 수미가 봐줄 수밖에 없어요. 좌중미는 아직 벤탄쿠르에게 확실히 붙지 못했고 그래서 여기 공간이 크게 발생하게 된 거죠. 물론 영상 초반에 저는 토트넘이 최전방 5명에게 번리가 5백을 뒀기 때문에 모두 1대1로 붙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1대1을 붙였으니 대비가 됐다고 볼 수 있는 선수가 아니에요. 지난 아스날전에서 홀딩이 손흥민을 1대1로 막으려다가 퇴장까지 당했다는 걸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수미의 우선 목표가 벤탄쿠르가 아니라 손흥민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벤탄쿠르보다 손흥민이 볼을 잡는 게 더 위험하겠죠? 지난 브렌트포드전에서도 마찬가지 상황이 나왔지만 그땐 이렇게 비계된 중미를 활용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때 리뷰에서도 그 점을 지적했었는데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데이비스가 자유로운 벤탄쿠르에게 볼을 넘겼고 그대로 중앙에서부터 볼을 더 앞으로 전진시킬 수 있었습니다. 중미가 하나밖에 없는데도 중앙에서 볼을 전개할 수 있게 만들었던 점에서 상당히 고무적이었어요. 그렇게 벤탄쿠르가 볼을 몰고 오면서 수미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고 덕분에 이렇게 손흥민에게 볼을 넘겨줄 수가 있었는데요. 이들을 막고자 번리의 5백이 모조리 중앙으로 크게 좁혔고 덕분에 측면에 있는 에메르송에겐 공간이 크게 열렸습니다. 손흥민은 바로 넘기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걸 모우라가 받았다가 다시 측면으로 넘기면서 이어졌어요. 하지만 그래도 괜찮을 정도로 공간이 넓게 주어졌기 때문에 크게 지연되진 않았습니다. 덕분에 에메르송이 볼을 잡고 박스 내부까지 진입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번리도 투톱 빼고 모조리 다 안으로 들어왔죠. 지금 먼저 모우라가 팔을 앞으로 뻗으면서 안으로 침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거 자기가 들어갈 테니까 이렇게 패스하라는 겁니다. 하지만 좌중미, 수미, 좌센백까지 모조리 모우라에게 붙어있기 때문에 아마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 주목할 게 손흥민인데요. 지금 보시면 팔을 위로 뻗고 있죠? 당연히 자기한테 볼 주라는 겁니다. 지금 좌중미는 모우라에게 향하는 패스기를 차단하기 위해서 안으로 들어가는 중이에요. 이걸 보고서 손흥민은 침투를 하는 게 아니라 박스 바깥쪽에서 머물렀는데요. 이미 번리 수비진이 쫙 깔린 쪽으로 자기까지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박스 약간 바깥쪽인 여기에 있는 편이 낫다고 본 겁니다. 상대의 압박으로부터 한 발 떨어졌기 때문에 슈팅을 때리기 편한 데다가 손흥민은 이 정도 위치라면 충분히 득점을 노릴 수 있는 선수거든요. 만약 그랬다면 여기에서 왼발로 감아차일 수 있었을 거예요. 레스터전에서 득점했던 것보다 위치나 환경 자체는 지금이 더 좋았습니다. 양 팀의 상황을 봤을 때 개인적으론 이게 가장 득점 확률이 높았을 거라고 봐요. 다만 여기에서 에메르송이 그냥 자기가 직접 슈팅을 때리면서 기회가 날아갔습니다. 손흥민이 그걸 보고서 굉장히 아쉬워하는 모습이 잡힐 정도였어요. 오늘은 이상하게도 전개까지 잘 하고선 그런 식의 선택을 하는 게 평소보다 자주 보였습니다. 저는 이게 토트넘의 공격이 답답하게 느껴진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점은 아쉽지만 그래도 토트넘이 이 위치까지 볼을 전개하는 과정이 상당히 매끄러웠다는 건 긍정적이었어요. 같은 컨셉을 들고 나왔던 브라이튼전, 브렌트포드전과는 이 점이 크게 달랐죠. 비록 득점은 전반 막판에 페널티킥으로 넣은 것이 전부였지만 전반전 기준으로 총 슈팅은 무려 13회, 그중 유효 슈팅도 5개나 됐습니다. 브라이튼전에선 전후반 다 합쳐서 고작 5회, 유효 슈팅은 빵회였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굉장한 차이죠. 결국 이건 상대가 손흥민을 1대1로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고 따라서 여기에 더 많은 숫자를 투입하고 있다는 점을 토트넘의 다른 선수들이 영리하게 활용하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케인도 이런 위치에 있지만 토트넘이 지금 좌측 센터백에 데이비스, 우측 센터백에 산체스를 쓰고 있다는 점까지 고려했을 때 아무래도 좌측 공미처럼 움직이는 손흥민이 이런 미끼 역할을 더 많이 수행하게 될 것 같네요. 남은 노리치전에서도 모두가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